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니어 건강 채널 사랑채 건강정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고귀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마지막 작별입니다. 창밖의 햇살은 평화로운데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를 때, 평생을 기댔던 큰 나무 같던 부모님이 숨을 멈추고 고요히 누워 계실 때, 그 당혹감과 슬픔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당황해서 내린 결정 하나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차가운 수사 현장으로 만들 수도, 혹은 평온한 배웅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마지막 효도의 순서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1. 정적 속에 찾아온 이별. 왜 119가 정답이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어머니 진지 드셔야죠 하고 문을 열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손을 대보니 차갑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요. 이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는 무엇인가요? 아마 119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원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잠시만 숨을 고르고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119 구급대원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이 확인되면 구급대원은 절차에 따라 경찰 112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사 혹은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평온했던 안방은 사건 현장이 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평소 사이가 어땠냐, 지병이 무엇이었냐 같은 질문 세례를 받으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조용히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간대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부모님께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상처가 됩니다. 2.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단골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부모님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 혹은 암이나 지병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고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 전화를 거세요. 저희 부모님이 방금 댁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세요. 외래 진료 기록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던 환자의 죽음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이 없거나 낯선 의사가 시신을 확인하면 사체검안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망진단서 한 장이 있으면 경찰 조사 없이 바로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장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드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 경찰 조사 없이 장례를 진행하는 지혜. 만약 평소 다니던 병원이 너무 멀거나 밤늦은 시간이라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임종하셨는데 장례를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제휴된 운구 차량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연결된 검안 의사가 사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최근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지를 꼭 챙겨두는 것입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의사도 노안이나 병사로 판단하여 복잡한 수사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마음을 담은 평안 상자를 미리 준비하세요.
사랑채에서 제안하는 가장 따뜻한 준비는 바로 평안 상자입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이별은 덜 아픈 법입니다. 안방 서랍 한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를 마련해 두세요. 영정사진 부모님이 가장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혹은 본인이 미리 골라두신 사진을 넣어두세요. 나중에 경황 없을 때 사진첩 뒤지며 우는 것보다 미리 정해둔 사진 속 부모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됩니다. 부모님 신분증 모든 서류 절차의 기본입니다.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사인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수이나 좋아하시던 옷병원 수의 대신 평소 좋아하시던 고운 한복이나 정장을 입혀드리고 싶다면 미리 넣어두세요. 이 상자를 준비하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때가 되면 당황하지 않고 잘 보내드릴게요라는 자식의 깊은 약속입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무엇이 먼저일까요? 임종 확인 후 사망진단서가 손에 쥐어졌다면 이제 실무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베테랑 장례 지도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보다 화장장 예약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예약이 꽉 차서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망 시각을 확인하자마자 장례식장을 정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보건복지부 이안을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장장 예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슬픔에 젖은 유족들이 화장장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몸을 닦아드리며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오기 전 가족들에게 주어진 짧은 정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드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로션도 살짝 발라드리세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 한마디가 119를 부르는 것보다,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부모님께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떠나는 길, 그것이 바로 호상의 시작입니다. 7. 슬픔 뒤에 찾아올 평온을 믿으세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절차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자녀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부모님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드릴 수 있는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햇살 좋은 날 부모님과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며 은근슬쩍 여쭤보세요. 엄마, 나중에 갈 때 입고 싶은 옷 있어? 사진은 어떤 게 예뻐? 라고요. 처음엔 쑥스럽고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그 대화가 나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부모님과의 매 순간이 축복이 되기를 사랑채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고귀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마지막 작별입니다. 창밖의 햇살은 평화로운데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를 때, 평생을 기댔던 큰 나무 같던 부모님이 숨을 멈추고 고요히 누워 계실 때, 그 당혹감과 슬픔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당황해서 내린 결정 하나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차가운 수사 현장으로 만들 수도 혹은 평온한 배웅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마지막 효도의 순서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1. 정적 속에 찾아온 이별. 왜 119가 정답이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어머니 진지 드셔야죠 하고 문을 열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손을 대보니 차갑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요. 이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는 무엇인가요? 아마 119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원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잠시만 숨을 고르고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119 구급대원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이 확인되면 구급대원은 절차에 따라 경찰 112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사 혹은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평온했던 안방은 사건 현장이 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평소 사이가 어땠냐, 지병이 무엇이었냐 같은 질문 세례를 받으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조용히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간대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부모님께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상처가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단골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부모님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 혹은 암이나 지병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고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 전화를 거세요. 저희 부모님이 방금 댁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세요. 외래 진료 기록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던 환자의 죽음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이 없거나 낯선 의사가 시신을 확인하면 사체검안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망진단서 한 장이 있으면 경찰 조사 없이 바로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장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드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 경찰 조사 없이 장례를 진행하는 지혜. 만약 평소 다니던 병원이 너무 멀거나 밤늦은 시간이라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임종하셨는데 장례를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제휴된 운구 차량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연결된 검안 의사가 사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최근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지를 꼭 챙겨두는 것입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의사도 노안이나 병사로 판단하여 복잡한 수사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마음을 담은 평안 상자를 미리 준비하세요. 사랑채 작가가 제안하는 가장 따뜻한 준비는 바로 평안 상자입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이별은 덜 아픈 법입니다. 안방 서랍 한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를 마련해 두세요. 영정사진 부모님이 가장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혹은 본인이 미리 골라두신 사진을 넣어두세요. 나중에 경황 없을 때 사진첩 뒤지며 우는 것보다 미리 정해둔 사진 속 부모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됩니다.
부모님 신분증 모든 서류 절차의 기본입니다.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사인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수이나 좋아하시던 옷병원 수의 대신 평소 좋아하시던 고운 한복이나 정장을 입혀드리고 싶다면 미리 넣어두세요. 이 상자를 준비하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때가 되면 당황하지 않고 잘 보내드릴게요라는 자식의 깊은 약속입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무엇이 먼저일까요? 임종 확인 후 사망진단서가 손에 쥐어졌다면 이제 실무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베테랑 장례지도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보다 화장장 예약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예약이 꽉 차서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망 시각을 확인하자마자 장례식장을 정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보건복지부 이안을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장장 예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슬픔에 젖은 유족들이 화장장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몸을 닦아드리며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오기 전 가족들에게 주어진 짧은 정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드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로션도 살짝 발라드리세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 한마디가 119를 부르는 것보다,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부모님께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떠나는 길, 그것이 바로 호상의 시작입니다. 7. 슬픔 뒤에 찾아올 평온을 믿으세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절차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자녀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부모님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드릴 수 있는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햇살 좋은 날 부모님과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며 은근슬쩍 여쭤보세요. 엄마, 나중에 갈 때 입고 싶은 옷 있어? 사진은 어떤 게 예뻐? 라고요. 처음엔 쑥스럽고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그 대화가 나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부모님과의 매 순간이 축복이 되기를 사랑채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